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다라고 김남권 시인님은 노래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봄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이 따뜻해서 봄이 잊지 않고 찾아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명품 스피치 코너 힐링 토크쇼 진행을 맡은 민영욱 교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주신 분만 오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치원 원장을 하시다가 출산 때문에 오랜 기간 쉬시다가 약간의 우울증도 겪고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핫하게 웃음 강사로 좀 뜨시는 분 한 분 우리 이지영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 저 고향은 전라북도 삼내인데요. 아. 여러분 삼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나요? 네. 3번 예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삼내. 네. 3번 예를 갖춘다. 네. 아, 끝입니까 그냥? 네. 그리고 아, 네. 네. 예를 갖춰야 되겠군요. 네. 삼내 가면은 무슨 예죠 그러면? 인사도 하고 인사도 네. 인사 3번 한다는 예. 아, 인사를 네. 3번 한다. 네. 하시는 일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하는 일은 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강의와 그 웃음운동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웃음운동은 올해로 5년 차이고요. 그 스피치 강의는 3년 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청소년들 강의하시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청소년 강의를 할 때는요. 제가 많은 여기저기 참고를 많이 하는데 그 국어 교과서를 제가 구입을 해서 그 중학생들의 그 언어라든가 이런 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이 국어 선생님으로서 교직을 명퇴한 동생이 있거든요. 많은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라든가 학생들의 심리라든가. 네. 저도 청소년 강의를 그 전에 좀 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좀 요즘 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언어도 사용해야 되고 그들의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야 되고 그들은 원체 이제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꼼지락거려야 되고 만지작거려야 되고 옆에 사람과 얘기해야 되고 그런 심리를 우리가 모르고 예전에는 차려 열중시여 손 차려 가만 두어라 안 두면 손가락 확 잘라버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때 우리 애참 선생님들이 너무나 엄숙주의에 다 빠져 있었어요. 엄숙주의에 우리 사회가 빠져 있어 가지고 그 에너지 많은 아이들은 당연히 말이 많아야 되고 뛰어 놀아야 되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못하게 했어요. 너무 못하게 해서 우리 기성성인들이 그거는 사과해야 될 겁니다. 어른들 만나면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나 너무 참 자네한테 내가 엄격하게 했다. 미안하다.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참 지식이라는 것이 그 시대 지식이 있어요. 그 시대 지식은 그 시절이 또 좀 떠나버리면은 참 잘못됐다는 것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지식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요. 네, 우리 또 예전에 유치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네. 유치원 할 때는 제가 이제 원래는 정보처리학과가 제가 전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다시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제가 유치원을 경영을 했는데 한 3년, 3, 4년 정도 제가 경영을 했어요. 네, 그때 뭐 아이들과 뭐 행사들이 유치원은 보게 되면 굉장히 행사들이 많잖아요. 네. 무슨 입학식이라든가 꼭 학교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하시면서 행복하셨는데 왜 그만두셨죠?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아. 출산하면서 그 사정상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사정상 그만두셨네. 네. 저도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좀 그만둘까 합니다, 지금. 네.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출산이라는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육아의 문제가 있죠. 요즘 이제 육아 휴직도 남편에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발전됐죠. 과거에는 임신했다 그러면 이제 사표 쓰는 것이 또 좀 뭐 스탑되는 것이 어찌 보면 순서였는데요. 그러시고 나서 한동안 좀 우울하셨겠네요. 네, 한동안 이제 저의 이제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했습니다. 운동 네 하시고 얼마 전에 지금 옴니버스 음반을 내셨나요? 네. 네, 음반을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 동국대학교에서 제가 인부이 노래 캠프에서 제가 활동하는 건데요. 네. 지금 한 6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4년 차 되었을 때 네.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노래 한 곡을 제가 암기하는 게 없었어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모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명함을 받고 자극을 받은 게 그 교수님이 그 웃음 레크레이션 강사였어요. 그런데 그 한국연예예술협회에 그 가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 명함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도 너무 모기 소리만 한데 그 노래도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그때 이제 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 명함을 보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후에는 그 노래 봉사를 이제 하고 싶어서 그 노래 봉사를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은 이제 제가 한 4곡 정도 완전히 기억을 암기를 하면서 이렇게 음반을 내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4곡 정도 암기를 하실 수가 있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저도 과거 이제 스마트폰이 안 나올 때는 250곡 정도를 제가 암기를 했어요. 노래를 250곡 정도를.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연식이 쪼까 되다 보니까 잊어먹어 버려. 그래서 노래라는 것도 외웠던 것도 안 쓰면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스님들께서 사실 스피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설법 스피치 등 그건 사실 쓰질 않다 보니까 무건이잖아요. 무건정진. 무건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알던 용어도 어휘도 잊어먹게 됩니다. 그게. 네, 그래서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조금 말씀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 우리 아이들 청소년 스피치 하실 때 어떤 점 느끼셨던 어떤 점 뿌듯함 같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았죠.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왜냐하면 중학생들 특별히 제가 중학생을 했는데요. 그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말이 없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반응이 거의 없고 또 발표를 나와서 하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서로 미루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두 다 사랑으로 감싸고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그 스팟 제 또 특기잖아요. 그래서 그 한 15분 정도를 제가 이제 그 마음 열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마음을 연 뒤에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곤 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시작하면 그 정말 애들이 눈망울이 굉장히 맑고 아주 예뻐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집중을 하고 잘 경청을 해주고 또 처음엔 뭐 경직된 자세로 나와서 뭐 자기 이름 소개라도 이렇게 시켜보면 정말 나오지 않아서 서로 빼는 거예요. 서로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 그런 태도에서 제가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여유로워지는 모습들 종강 때는 정말 그런 모습에서 제가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요 정말 좋은 일 하셨고 명강히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쭉 하시기 바라고요. 본인도 과거에 좀 뭐 성품이 좀 온순하시고 내성적이었다고 네,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성품을 바꿔주고 스피치를 이렇게 멘토링했던 분, 스피치의 멘토가 있다면 누구신지요? 네, 저는 이제 스피치를 하게 된 이유가
원래 제가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해요. 음. 그리고 어디에 나가서 정말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모임이 요즘엔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어느 날 제가 자극을 받았죠. 아. 이렇게 제 차례가 되어서 자기소개를 앞에 나가서 정말 멋지게 해야 되는데 정말 괜히 두근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울렁증이 벌써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국 스피치를 찾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였고요. 그때 우리 민영욱 교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예요. 그때 지금 한 10여 년이 다 돼가죠.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항상 수업 시간에 그 스피치 교육 시간에 항상 나와서 이렇게 뭐 3분 스피치를 하면 두근거리고 정말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목소리를 어떻게 자꾸 들어가는 이 목소리가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들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몇 배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왔던 이유는 제가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민영욱 주임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옆구리 찔러서 인사받는 이런 기분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 발성 훈련은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발성은 뭐 다른 분들은 보통 노래방에서도 하고 우리 민영욱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그 남산에서 비둘기 뭐 참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차에서 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루에 200km 이상씩 달려가면서 저는 발성을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큰 소리로 낭독을 한다거나 그 명강사님들의 그 녹음을 해서 그 네. 강의 녹음을 해서 계속 따라서 그냥 반복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노래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지나가면서 간판을 크게 읽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발성 연습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렇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음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한 50%, 60%는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보이스를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신다면 오늘서부터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한 30-40%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 준비는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명강사님들의 그 강의를 메모에 노트에 정리를 하고 그걸 참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네. 뭐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참고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제가 하고요. 그리고 제가 민영욱 교수님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로 해서 그 좀 힘든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문의도 해보고 직접 만나서 여쭤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제가 괴롭혔어요. 그리고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대부분 이제 도서관을 저는 이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제가 강의한 준비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지만 그 강의한 준비를 하면서 그 시나리오 작성을 전 대부분 도서관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수업 시간에 메모를 많이 하라고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인들이 잘 메모를 잘 안 해요. 메모에 대한 뭔가 이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좀 국민들 전체가. 그렇지만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 하나의 큐시트라고도 하는데요. 적절한 메모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말 많이 해본 참 숙달된 사람들이나 그것은 안 보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중 앞에 가서 인사말을 한다, 축사를 하신다, 주례사를 하신다, 뭐 기타 등등 간단한 짧은 메모라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이지영 강사는 어찌 보면 제 강의를 1시간 들으면은 6, 7장 정도를 메모를 해요. 굉장히 메모를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굳이 밥을 사주겠다 이게. 그럼 저는 이제 시간 약속하는 게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워요.
여러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늘 좀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밥을 또 사주겠다 이게. 그래서 저는 또 좀 비싼 거는 뭐 부담 주니까 안 먹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남한테 얻어 먹을 때도 6, 7천 원짜리 10,000원 미만짜리를 먹는 것이 좀 저의 좀 철칙입니다. 그걸 먹는데 굳이 또 물어봐요. 소화가 또 안 돼. 이놈 거 하나 사주고 뭘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지. 참 그 정도로 어떤 완벽주의, 상당히 어떤 꼼꼼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강사들이 사실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좀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또 실력이 사실 쌓이지요. 네, 아주 멋지신 분이죠. 그런 면에서는. 자, 운동은 네, 주로 어떤 운동 하십니까? 저는 이제 운동을 3가지를 이렇게 병행하는데요. 골프, 스포츠 댄스, 또 걷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골프는 이제 요즘엔 강의 때문에 많이 못 나가고 있지만 그 골프는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녹색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즐거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스윙을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윙.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 허리에도 좋고 또 많이 걸으니까 또 다리 근육 강화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즐기고 그 댄스 스포츠는 그 여자들 경우 특히 몸매 관리가 아주 댄스가 최고예요. 그 S라인 관리 그리고 뭐 성인병의 뭐 예방에도 좋고 그 골다공증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그 댄스 스포츠가 요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요즘은 문화센터도 쉽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꼭 수업을 받습니다. 뭐 개인 지도도 물론 받았고 그 1시간 20분씩 꼭 그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그 유지를 해가고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모던 댄스를 제가 더 하는 이유는 왈츠나 그 탱고, 그 폭스트롯 그 음악이 너무 감미롭습니다. 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걷기 할 때는 우리가 유산소 운동으로서 걷기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그 제가 준비해온 강의안이라든가 이런 걸 또 들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항상 그렇게 걷기도 하고 또 복식 호흡을 또 많이 해요. 하루에 3, 40회 이렇게 복식 호흡을 걸으면서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걷기 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심혈관계 뭐 이런 개선시키기도 좋고 또 우리가 걷기는 정말 또 건강은 또 걷기만으로도 이렇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이나 또 육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네. 골프도 하시고 뭐 댄스 스포츠 댄스인가요? 네, 그것도 하시고 호흡도 하시고 네, 좋습니다. 자, 강사들이 또 하나가 문제점이 이제 식사 시간이 좀 불규칙하고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실 대중 앞에 쓴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도 있고 강의라는 것이 늘 만족스러울지는 않거든요. 어떤 때는 강의가 잘 안 풀리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좀 푸십니까? 저는 스트레스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없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풉니다. 그 무슨 여행을 한다든가 그 여행을 해서 뭐 이렇게 정말 다양한 문화 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 현지인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재래시장 구경을 하는 게 재밌어요. 재래시장. 네, 거기서 특이하시네. 특산품도 구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목원을 또 가끔 가기도 하고요. 수목원. 네, 수목원 건강 관리로도 좋죠. 그래서 광릉 수목원, 국립 수목원 같은 경우는 그 예약을 해야 돼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우나에서 그 마사지를 받을 때 그런 것도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분 전환 하고 싶을 때 스트레스 많이 쌓였을 때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헤어도 해보고 메이크업도 해보면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가 딱 해소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떤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다도 하나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지요. 네, 자, 앞으로 이제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요? 네, 제가 목표를 있다면은 그 첫째는 그
제가 웃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간과 그 여건이 된다면은 그 실버들에게 제가 웃음 운동을 정말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또 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음반을 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제 큰 행사, 각종 큰 행사 무대에 좀 이렇게 뛰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지상파 방송 출연 네. 뭐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뭐 아이넷 TV 뭐 그런 정도 이렇게 큰 계획도 많고요. 네. 그 4월 18일 오는 18일에는 그 동대문구청에서 또 노래 봉사가 또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위한 봉사. 또 거기에 또 나갈 예정이고 또 4월 30날 같은 경우는 그 광진구에서 하는 댄스 스포츠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3시간 또 사회 진행을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큰 무대에 서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정말 명 스피커가 돼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야, 멋지십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꿈을 또 노트에 적는 순간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꿈과 목표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죠. 꿈은 조금 막연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입니다만 목표는 구체적인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계획, 세부 계획과 날짜가 명시되어야 그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름다운 꿈과 목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저 끝으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미약한 저를 이렇게 공감 방송에 초대해 주신 우리 민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고요.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우, 네, 고맙습니다. 자, 이지영 강사님이 내신 옴니버스 음반 많이 한번 좀 기회가 있으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는 삶의 힐링을 가져다 줍니다. 네, 과거에 저도 울적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노래를 불렀어요. 뭐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네 뭐 그런 노래도 있고, 네, 또 뭐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뿅뿅뿅 봄나들이 갑니다. 그런 노래도 있고요. 골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내 마음은 외로워 한없이 또 돌고 새벽이 오려는지 바람만 차오네. 야, 이런 노래. 이야, 멋있죠? 참, 그래, 저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서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슴에 서정성이 있다는 것은 100만 불짜리 휴먼 심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질이라는 데 많이 빠져 있는데요. 물론 물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서정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고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 부분 서정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서울에서 성장한 분들은 아마 고향, 눈 내리는 언덕, 바람 부는 언덕, 나무, 까치, 노루, 산골 그런 서정의 심장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고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수백만 불짜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도 그런 서정의 심장이 있어서 그런 노래에 감흥을 하고 시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인. 자, 말씀드리는 순간 또 아주 아름답고 멋지신
윤상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윤 박사님은 늦게 만학도로서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또 배기보다는 또 이 댄스 스포츠 쪽으로 또 굉장히 일인자셔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참 단아하셔 정말. 한복도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선방에서 이렇게 또 녹차를 극하게 소리 없이 마셔도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액티브한 마든 댄스를 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댄스 스포츠가 이제 모던이랑 라틴이랑 같거든요. 모던이랑 라틴이랑 10종목이 댄스 스포츠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다 이제 했죠. 전공을 했어요. 아,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그게 몸이 이제 약하다가 보니까 몸이 약했는데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근데 댄스 스포츠를 하니까 몸이 엄청 좋아지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미친년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남편 되시는 분께서는 그 시대에 그걸 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렇죠. 싫었을 것 같은데. 예, 예. 음.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댄스, 춤 그러면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지금 벌써 한 댄스를 시작한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네. 내 자신부터가 신랑한테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야, 엄마 헬스 갔다고 그래야? 아빠가 물으면 그러고선 갔었어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서 강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떳떳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음성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댄스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요새는 생활체육으로 다 들어와 있어서 그렇죠. 예, 너무나 좋아요. 운동은 최고죠. 운동 최고예요. 운동은. 예. 교수님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걸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안주까지 못 배웠는데 저도 꼭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교수님이 네. 배운다 그러면 아주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요. 와, 네, 고맙습니다. 와. 네. 여러 종목이 참 있나 봐요. 뭐가 있죠? 네. 라틴 댄스라고 라틴 아메리카 댄스라고 그래요. 그게 왜 라틴 아메리카 댄스라고 그러냐 하면 아메리카 흑인 쪽에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자이브, 차차차, 룸바, 삼바, 파소 이렇게 해서 5개 종목. 5개 종목. 그럼 요즘에 하는 그 소셜 댄스라는 건 뭡니까, 그거는? 그거는 이제 거기 이제 다른 댄스 스포츠에서 파생인데 다른 춤이죠. 다른 춤. 예. 그럼 우리 한국인들 참 좋아하는 것 참 브루스는 지금 어디에 속해요? 네, 브루스는 이제 자이브에서 이렇게 파생이 돼 갖고 나갔는데 브루스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나라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네. 브루스 뭐 지루박 이런 거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하기는 브루스랑 지루박이 이제 웰빙 댄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좋아요. 육박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걷는 게 좀 쉽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춤을 추시다 보면은 두 사람이 짝꿍이 있어야 되고 네. 손도 잡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때는 좀 야릇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때 좀 혹시 있으십니까? 난 그런 면에서는 목석인가 봐요. 그래요? 네. 그럴 수가 있나? 찌릿하는 사람이 없어. 이야. 아니 의사 선생님이 한자를 한자로 보듯이 이제 우리 댄스 회원들이나 학생들도 저를 보면은 또 비주얼이 좋잖아요, 그죠 네. 교수님? 네. 그래서 막 파트너도 돼달라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처녀면은 싱글이면 괜찮은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게 파트너를 해주게 되면 이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난 절대로 파트너는 못 해준다고 그냥 아니, 학습만 한다고. 연습 파트너로 하잖아요. 연습은 되지만 이제 그래도 파트너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파트너 해달라 그러면은
뭐 학생이나 회원이나 안 된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을 소개를 해줄 수는 있어도 이제 저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신랑이 이렇게 해도 이해를 가만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시고.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늦게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제가 교수님 제가 꽃꽂이를 시작한 지는 한 40년이 됐어요. 어쩐지 꽃꽂이. 그래서 꽃꽂이로 이제 석박사를 하면 벌써 딱 그냥 막 주임 교수로 해가지고 앉아 있을 텐데 그거는 필이 안 오더라고. 근데 댄스를 배워보니까 이게 너무나 필이 오는 거예요. 뭐 건강도 너무나 좋아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석박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박사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석사만 일단 했는데 아니 석사를 하려면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니까 이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난리가 났어. 이제 신랑이 연대 석사를 나왔는데 야, 이 사람아 박사는 석사보다도 훨씬 힘드니까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근데 저 아는 사람들이요. 아유, 원장님 박사 하다가 10년, 석사 하다가 10년, 20년 딱 늙었다고 너무나 늙었대. 지금 모습이 너무나 늙은 모습이래. 근데 박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공부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이제 이게 깊이로 들어가니까 학문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영어 때문에 제가 막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영어 시험 보고 나서 장이 꼬여가지고 너무나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끝나고 나니까 영어는 막 영자도 들어보기 싫더라고. 그러시고 지금 생활도 뭐 넉넉하시고 하셔서 굳이 강의도 안 하셔도 될 법하신데 네.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강의는? 강의한 지는 벌써 제가 한 35살부터 꽃꽂이 강의부터 시작을 했어요. 꽃꽂이를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막 가르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몸살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7, 8년 후에 연기를 하게 됐어요. 연기? 네, 연기. 그래서 교수님 저는 등급 있는 연기자예요. 오, 그러셔요? 네, 그래서 뭐 드라마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리 아프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다리 아프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다리 아파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요새는 강의를 더 주로 하고 있죠. 아깝네 그거. 예. 몸이 아니 근데 지금 강의를 조금만 하고 이제 한 60, 한 5, 70, 60, 한 5까지만 하고 이제 연기를 할까 그러고 또 시작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셔. 꽃꽂이 강사로 시작하셨다가 예. 연기하셨다가 연기하고 하기를 하셨다가 또 이미지 메이킹하고 또 이미지 웃음도 하고 웃음하시고. 예. 그래 그러면은 그 이미지 메이킹은 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 이미지 메이킹은요. 웃음 리더십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날 보러 교수님들이 이미지 메이킹이 다 어울리는데 이미지 메이킹 강의 좀 해보라고. 그래서 또 그냥 또 막 한 250만 원 주고 또 가치 자격증을 따서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이게 강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요? 네. 그래서 또 이미지 메이킹 하게 돼. 딱 내 스타일에 어울린다고. 그러셔 지금 딱 어울리시고. 그러면 자 이미지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내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인들한테 좀 더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겁니까? 네. 예. 이 이미지 메이킹이 내적, 외적, 사회적으로 딱 보면 이렇게 외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적은 마음, 심상, 표상, 뭐 마음에서 그려지는 상까지도 사회적 이미지는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챙기잖아요. 외모를 너무 챙기는데 그게 메라니언 법칙에 의해서 사회적
외모가 딱 보여지는 게 그래도 55%예요. 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적으로 다듬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다듬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정말 인간관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자기의 표정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아주 이미지가 지금 너무 좋으셔요. 마치 지금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를 제가 모시고 아나운서 함께 있는 것 네, 같기도 합니다. 아, 멋지셔요. 자, 연기하실 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죠? 이제 이 대표님이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 저를 보고 이제 선배님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선배님을 보고 누가 청소부를 시킬 거며 너가 후드레인 일을 시킬 거냐고 선배님 이미지는 딱 사모님이나 뭐 그런 그분이 없는데 왜 강의에 미쳐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러냐고 이거 연기를 하면은 얼마나 그냥 돈이 많이 들어올 텐데 강의를 선배님 강의 좀 그만하시고 이것만 연기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님 저 한 달에 1,000만 원을 줘야지 연기를 하지 안 그러면 강의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게 좋고 연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연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강의를 더 제가 좋아하고 있죠. 네, 그러시죠. 그래서 야. 그냥 뭐 판사 사모님, 뭐 사장 사모님 막 이런 것만 했지. 이미지를 딱 보면 그렇잖아요, 교수님, 그죠? 네, 멋지셔요 정말. 네. 네, 그래서 즐겁게 살고 있어요. 음. 우리 집에서 발발 1호가 저잖아요. 발발 1호. 발발 2호는 우리 아들. 쏘다닌다 뭐 그런 뜻인가요? 왜 하도 교수님 저의 좌우명이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우는 걸 좋아해. 이게 또 병이야.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도 병이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아? 이러면서도 한나절만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심심해. 이러고 나오잖아요. 아. 네, 그래서 다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야 다리도 아픈데 그만 다녀 놀러 다니고 집에서 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루 한나절만 쉬어도. 그러니까 신랑이 아이고 발발 1호 우리 집 발발 1호는 나 발발 2호는 아들 별명. 자, 하여튼 뭐 신랑이라고 하시니까 좀 아주 사이가 참 좋으신가 봐요. 사이가 뭐 그냥 측은지심으로 삽니다. 아, 측은지심으로. 야, 이렇게 좀 아름다우신 분하고 뭐 살아도 뭐 마찬가지네요, 뭐. 네. 네. 교수님은 저하고 이제 댄스를 좀 배워서 댄스 이제 좀 이렇게 한번 댄스 대회도 나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 뭐 세계 수준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수준하고 좀 어떻습니까? 아,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체격도 외국인 체격같이럼 키도 크고 하니까 대회 저기 외국 나가도 별로 뒤지지 않는 그런 체격으로 열심히 많이 뛰고들 있죠, 젊은이들이. 네. 그래요. 네. 사실은 내가 지금 낙성대 네, 낙성대. 쪽이시라고 하는데 네. 낙성대 뭐 저 유래를 좀 아십니까? 낙성대는 서울대학교가 있잖아요. 저가 이제 낙성대로 온 이유가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왔어요. 우리 조카가 이제 조카를 서울대학교를 좀 보내야 되겠다. 내 동생이 우리 집이 딸 셋을 아들 셋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지금 내 밑으로 바로 밑에는 벌써 죽었고 그 밑에가 이제 미국 교수예요. 아리조나 주립대학 교수인데 걔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저기 조카가 하나 있어. 우리 집에 하나뿐이 없는 조카예요. 그래서 걔를 서울대학교를 보내려고 내가 너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고모가 집 한 채 줄게. 방 하나 줄게. 차 사줄게. 그러고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리고 이제
낙성대는 서울대 갖고 있는 게 자랑이고 그 주민들한테도 관악구 구민들한테도 서울대학교에서 배려하는 게 되게 많아요. 혜택을 주는 게 되게 많아. 강의 같은 거 굉장히 싸게. 그리고 인원시장이라고 있어요. 낙성대에 인원시장은 재래시장인데 소문난 재래시장이야. 굉장히 싸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순댓국도 먹은 시장이에요. 그래요. 네. 어떤 분은 이제 해병대하고 낙성대가 네. 어떻게 좀 시험 봐야 좀 들어가냐고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네. 낙성대가 아마 별이 떨어졌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네. 강감찬 그 예. 장군의 뭐 네. 사당인가가 네. 지금 네. 있죠. 네. 네. 좀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강의할 때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시는지요? 네, 강의를 하면은 아주 뿌듯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가기 싫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만 하면 벌써 이렇게 설레이죠,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가서는 오늘은 어떤 학생이나 회원들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교수님 강의 기다려진다 그러고, 이쁘시다 그러고, 몸매가 끝내준다 그러고, 막 이러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냥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가 봅니다. 멋지셔요. 자, 요즘 20대들이 좀 끈기가 좀 약하다고도 합니다. 네, 끈기가 약하죠, 막. 그런 아이고.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들도 지금 학교에 있는데요. 박사를 하면서 이 인내심도 없고 또 너무 애들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하다가 안 하고 싶으면은 힘들다 그러고 그러는데 누구나 다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나무뜨기 커벤다고 안 어려운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냥 어려운 거를 어렵다, 못한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자기의 무의식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씩씩하고 좀 당당하고 좀 이렇게 끈기 있게 그렇게 좀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으신 말씀이네. 네, 감사합니다. 야.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 이상의 것이 담겼습니다. 사실 I can do it. 이 평범한 것 같지만 대단히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 씨라고 하죠. 그래서 말은 뭔가 액션을 부르고 영혼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원동력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내고야만 한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참 젊은이들에게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살아오시면서 그래도 또 힘들었던 때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럼요. 때가 어려우셨나요? 네, 저는 이제 맞벌이를 했어요. 직장을 다녔어요. 계속 집에서 노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은행을 다녔거든요. 은행을 다녔는데 애들이 어릴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이제 그때만 해도 저기 할머니를 두고 입주 할머니를 두고 저 은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할머니가 집에 갔다가 일요일 날 와야 되는데 안 온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갑자기 내려갔다가 막 일주일 동안 공백이 생기든가 그러면은 나는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는 기분이에요. 애들을 어떻게 할까? 애들을 맡길 때가 당장에 없고 하니까. 근데 우리 이제 딸내미는 3돌 되기 전에부터 유치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줌마가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이제 8시에 나가야 되고 유치원은 9시 돼야 오는데 그 유치원 앞에다 이렇게 이렇게 앉혀놓고 엄마 갈 테니까 선생님 올 때까지 가만 앉아 있으라 그러면은 애가 너무너무 예쁘게 가만 앉아 있는데 선생님 올 때까지 그리고 근데 그 이제 딸이 아들보다도 더 이제 엄마를 저기 냄새를 좋아하더라고. 이게 이제 아들은
내가 이제 출근하려고 그러면은 막 울면서 따라와. 아파트 입구까지. 그러면 아줌마가 뒤에 따라오고, 나는 막 도망가고, 아들은 울고,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언짢고, 그래서, 그러고 또 저녁에 집에 한 딱 7시나 6시 되기 전에 안 들어가면 엄마 옷이나 잠옷 같은 걸 들고 냄새를 맡고 있어, 아들은.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딸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고, 이 그렇- 엄마의 채취를 너무너무 그걸 느끼고, 이 시계를 모르는데도 6시간 넘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들고 이렇게 방에 앉아있대.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네. 그러셨네. 야, 네, 매주 수요일 날 네. 숙대에서 저와 함께 웃음 과정을 하고 계신데요. 예. 네. 그때 만났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숙대 좀 어떻던가요? 교수님을 제가 숙대에서 처음 봤잖아요. 보기 전에 제가 낯을 좀 다 가린답니다. 친하면은 몰라도 처음에는 되게 낯을 가려요. 근데 되게 걱정도 되고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맞이해 줄까, 교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막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악수를 콕 잡아주면서 악수를 하는데 손이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포옹을 스킨십을 해주는데 가슴이 따뜻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옆집 아저씨 같은 따뜻하신 교수님을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또, 아이고, 참 집사람 보면 또 오해하게 생겼네. 교수님 첫인상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어느새 시간이 그냥 훌쩍 갔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새내기 이제 강의를 꿈꾸는 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예. 강의를 열심히 강의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감성, 강의 플러스 감성이 같이 합해져서 네. 강의를 하면은 훨씬 자기가 강의도 더 잘할 수 있고 학생들이나 회원들하고 같이 공감도 할 수 있고 선생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네. 따뜻한 배려 하나에 학생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거를 좋아하고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저는 이제 강의를 가면은 이 포옹을 스킨십을 잘 해주고 악수를 해주고 네. 그러거든요. 네. 근데 하루는 선생님 저는 왜 저한테는 악수를 안 해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고 학생들이 좋아하고 회원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강의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플러스 감성하고 같이 따뜻한 말 한마디, 네. 따뜻한 마음 열기 그런 걸 같이 해주면 훨씬 더 강의가 빛나고 강의를 또 재미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멋지신 이미지 메이킹 강사이시고 또 댄스의 또 1인자이신 우리 윤상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슴을 울려라, 감성을 적셔라죠. 모두의 제 말씀처럼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 따뜻한 세상을 또 한번 꿈꾸며 이 아름다운 이 찬란한 목련과 개나리와 진달래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이 4월을 따뜻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말은 씨가 된다. 여러분의 정신과 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추동력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3번 외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명품 스피치 코너의 민영욱이었습니다.